헌법입니다. 무려 60건이 올라와서 아주 심도 깊은 포의를 했었고요. 법안 소위에서는 그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은 법안 소위 위원들 전부 다 저가적으로는 개헌법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60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숙려 기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법안 소위 때는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개헌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또 법안 소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또 조금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직무대행님, 예, 같이 참가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개헌법을 수정 보완하는 거에서는 동의했잖아요. 예, 뭐 의원님들 의견하고 해서 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 같이 나눴습니다. 내용 면에서는 뭐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용을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도 사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많더라고요. 60개 법안 중에는 그걸 같이 빨리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번에 군에서 공익신고자로 내정이 된 인원이 있죠. 몇 명 됐습니까? 예, 제가 뭐 언론에서 2명 된 거로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까지 제가 파악을 못. 네, 어제 정무위에서 건익위원장이 2명 됐다고 얘기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을 비롯해서 2명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됐고 한 명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얘기하긴 뭐 합니다. 그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을 했던 공익신고자들이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 보니까 국회의원에게 공익 제보를 하고 국회의원은 건의기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에 돼 있더라고요.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자세한 사항을 좀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요. 공익 신고자로 인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세요? 일부 뭐 형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뭐 감경의 사유가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우리 군 장병들도 알아야죠.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분 보장이 돼야 되고 신원 보호 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특히 14조에는 감경에 대한 조항도 나요. 공익신고자 등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공범이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면은 감경이 되고 면제가 되죠. 그리고 경제적인 혜택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사실 좀 그 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도 여기 보호법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나와요. 뭐 변호사비를 좀에 대한 거라든가 본인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이나 육체적 정신적 피로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 아주 보호법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건익위원장 그리고 건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2명 박범계 의원에게 제출한 2명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우리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권익위에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뭐 거기 나름대로 기준을 해석했기 때문에 존중을 하고 뭐 관련된 내용들은 또 법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또 법원이나 이런 데서 감안을 하고 또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계엄군에 관여를 했거나 또 관여한 장병들 중에 지금 많이 불안할 거예요. 내가 수사를 받는 인원도 있고 아직 안 받았지만은 불안한 인원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공익 제보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경찰에서도 뭐 제대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아직 군에서도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죠. 예, 뭐 수사는 저희가 지금 뭐 개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장병들이 불안해하는데 이런 공익 제보 제도에 대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대적으로 알릴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국방위에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각종군 장군하고 그 밑에 707 단장에 대해서 사실 여당에서는 각종군을 우리 민주당이 해유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707 특임단장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일부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하고 해유 논란이 있었는데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국가 최고 권익위원회에서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별도로 뭐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공익 제보자가 된 그런 것들 자체가 여기에 보호법에 보면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저도 사실 성일종 위원장님이 707 단장 해유한 것 아니냐 의혹 제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앞으로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해유라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자꾸 서로 간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안 좋죠. 왜냐하면 각종군 사령관도 본인은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누누이 본인은 했다 그러는데 제3자들이 해유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정쟁이고 우리 군 장병들이 12.3 비상계엄에도 사실 국민도 피해를 봤지만은 피해를 본 건 사실이죠. 지금 많이 감옥에도 가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장병들을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늘부로 이 각종군을 해유했니 707 단장이 해유당했니 서로 이런 논쟁은 좀 종지부를 찍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유가 없었다. 우리 존경하신 김병주 의원님께서 회유가 없었다. 앞으로 정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명확한 정황은 회유를 하게끔 행동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12월 6일 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김병주 의원님께서 유튜브에다가 곽종걸 사령관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차관님, 군사, 하여튼 간에 유튜브 촬영을 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현직 특전사령관이 군사, 국방 문제를 외부에 나가서 발표할 수 있습니까? 군인사 복무규정 16조 위반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12월 10일 날 또 여기 국방의 긴급 현안 질의할 때 쉬는 시간에 가가지고 의원님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박범계 의원 오셔가지고 답변 이거 하고 이거 아니냐고 그러고 앞으로 끝까지 대주겠다 변호사 대주겠다 이게 해유가 아니고 뭡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김현태 단장께서 정의감의 발로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회유의 정황이 있고 가스라이팅한 정황의 증거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회유 이런 얘기를 정쟁을 하지 말자. 이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쟁을 뭐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회유 정황이 있는 거고 가스라이팅 정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나라 이거에 대해서 정의감 있는 김현태 단장 불러서 그걸 우리도 단독으로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때 들어오셨어야죠. 그 자리에 오셔서 그 김현태 단장의 진술에 대해서 반박하셨어요. 지금 와서 뭐 하는 겁니까? 각종군 사령관을 해유했다는 거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혀 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혀 해유한 사실이 없고요. 각종군 사령관도 본인은 해유당한 적이 없다. 진실을 얘기했다라고 누누이 얘기했고 그 707 단장도 여기 와서 사령관은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 좀 민주당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그건 본인의 생각이지 정황을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우리 윤상현 의원은
여기에 정황이 있다고 하는데 면책 특권에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정확히 기자회견 하세요. 그럼 내가 법적으로 고소 고발을 할 테니까 그렇게 비겁하게 치졸하게 하지 마세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국방위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국방위원으로서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본인들이 핵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안 나오고 하니까 실제 국민들은 제2내란, 제2비상계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박선원 의원하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혹시 또 영상 찍는데도 편집하고 하면은 회유한다고 할까봐 도착서부터 풀을 공개적으로 완전 라이브로 한 겁니다. 거기에는 특전사 경호병들도 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 안에서 전 국민이 보게 한 겁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가 김병주 TV 때 나올 때부터 탄핵 공작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윤상현이가 하답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답을 해서 해유했니 공작했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와 한몸이란 걸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박종근 사령관 지금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았잖아요. 이제 좀 풀어줍시다. 무슨 놈의 해유입니까? 해유하면 저하고 인종적이하고 더 친하고 성일종 의원하고 더 친하지. 제가 성일종 의원 해유할 수 있어요? 인종적 의원님 해유할 수 있어요? 아니, 김병주 의원 사령관 할 때 작전처장 했다며요. 사령관 할 때 연합사 작전처장 안 했습니까? 그럼 언제 같이, 말이 많은데 제가 사실은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하다가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참모로 안 했어. 면책 정전에 숨어서 일꾼들을 비겁하, 마세요. 정신 차려요. 내란숙이라고 한몸이 윤상현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있을 자격도 없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